나이 들어 화장실에 자주 가는 일에는 과민성 방광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 번씩 변비로 고생하는 일에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끔 메스꺼움이 올라오는 일에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밤TV입니다. 그놈의 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의료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단순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이 어떻게 병으로 불리게 되었는가에 관한 용어이죠. 출산과 같이 인류의 자연스러운 재생산 과정도 과거에는 집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어느 순간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복을 입고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당연하게도 산후조리원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이것이 항상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는 왜 크고 작은 신체적 불편함들이 모두 의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한 번씩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서병에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의 고요한 밤TV의 빛나는 해석을 더해 이 질문에 자세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병투성이인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도 강력하게 건강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걸어도 잘 걸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요즘 들어 암 환자와 치매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왜 우울증 환자들은 줄지가 않을까요? 사실 대다수의 병은 움직이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걷기만 해도, 아니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걸어서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고 합니다. 2명 중 1명이 걸리는 국민 질병이라 불리는 암도 걷기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의 대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들기 마련입니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질병은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경우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사실 식이요법을 가장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식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 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걷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만으로 변비도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속이 안 좋으신 이유는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한다면 환자는 그럼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도해 본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고 무엇을 먹는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뇌의 호르몬 균형도 무너집니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입니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집니다. 걷기로 기대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걷기를 언급하면서 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생활하기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 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란 뜻인 것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됩니다.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죠.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걸으면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걸으면 개선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란 뇌내의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 걸으면 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일단 걸어야 합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걸었으면 합니다.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매일 습관처럼 걷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항우울제를 최소량만 복용해 보세요. 치료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요? 생활습관병, 치매, 우울증,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이 모든 병이 걷기만 해도 낫는다면 왜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걷기를 장려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를 국민운동으로 보급하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한 밤이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질병도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준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료계는 오히려 곤란해하며 난색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온 국민이 본격적으로 걷기에 매진한다면 동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마스크 쓰고 다니던 코로나 때 역설적으로 마스크의 예방 효과로 얼마나 이비인후과 안이 텅텅 비었었나요? 대형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를 잃을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그 점 때문에 의회나 병원 협회의 눈치를 살피며 애써 말 꺼내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수능 사회과목 1타 강사 이지영이라는 사람은 1년에 수십억을 번다고 합니다.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일하는 이분도 꼭 의도적으로 걷는 시간만은 의도적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러닝머신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식이죠.
상류층일수록 더 걷기에 매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계의 번영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의식적으로 걸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오전 산책이 특히 더 좋다고 합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침 햇볕 받기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쬐기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내 시계의 한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 그대로라면 실제 시간과 체내 시간이 조금씩 엇나가게 됩니다.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에 쬐기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 쬐인 뒤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는 게 좋습니다. 잠에서 깬 뒤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다고 합니다.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불면증에는 약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원하는 환자는 특히 고령자가 많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수면제 복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다리와 허리가 부실한 고령자가 수면제를 복용하면 밤중에 낙상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면 모쪼록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미 수면제를 손에서 놓기 힘든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걸으며 조금씩 복용량을 줄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니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꼭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외출을 준비하면 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좋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한번 거울 앞에 서보세요.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배가 불룩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 둘레에 내장 지방이 쌓여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서면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림으로 구두 뒷굽이 닳기 쉽습니다. 평소에 구두에 뒷굽만 달아 의아하셨던 분이 있다면 자세를 교정해 보셔야 합니다. 걸으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이유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포함한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약 1분 동안 최대한 몸 안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의미하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다고 합니다. 나이 또한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가 최고점이며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치이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또한 걷기에 좋아집니다. 신선한 산소를 먹이면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의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여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진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이겨야 합니다. 이때 혈액에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제1의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의 출장 기관을 움직이면서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 기관입니다. 그러니 뇌의 출장 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릅니다. 최근에는 60에서 65세가 정년이므로 은퇴 후에도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 중에는 은퇴 후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일상을 활용해 걷기에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걷는 덕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혈색이 좋아지고 세로토닌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느낍니다. 후기 고령자인 75세 이상이 되어도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해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약이나 건강 보조제를 먹지 않고 오직 걷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걷기는 중요합니다. 요양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뇌졸중입니다. 그 다음은 치매인데요. 뇌졸중은 노화된 혈관의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혈관 노화는 나이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걷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병 때문에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도 평소에 부지런히 걷는 사람보다 잘 걷지 않는 사람이 걸리기 쉽습니다. 즉, 요양 보호가 필요한 뇌졸중과 치매는 걷기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뇌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손이나 발을 사용하면 뇌 내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됩니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살이 빠지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생활 습관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당뇨병 치료제는 대략 7개통이 있고 신약도 계속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체중을 먼저 감량해야 합니다. 체질량 지수 30의 혈당치가 높은 사람이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떨어뜨리면 혈당치도 확연히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인슐린 투어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료는 원인을 밝혀 병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80세 이상은 4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에도 건강 나이가 있는데요. 두뇌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앞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전조 증상을 보이지만 대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증세가 악화되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을 찾은 뒤에야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같은 연령대에 비해 기능이 저하된 젊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한 생활 습관병 증가와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치매와 가장 밀접한 질환은 당뇨병인데 당뇨병 환자는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의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진 치매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하며 걷기인데요. 이런 방식의 걷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본 국립장소의료센터의 연구 결과입니다. 걸으면서 계산하는 환자는 뇌에 쌓이던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즉, 머리를 쓰며 걷기가 요령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명 연장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다양한 신체 기관의 집합체입니다. 잘 걸으면 신체 기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뇌가 젊어집니다. 걷기를 통해 각 신체 기관의 젊음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곧 장기의 집합체인 우리의 몸이 젊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걸으면 암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발병 위험은 분명히 감소합니다. 당연히 수명도 연장됩니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좋은 점밖에 없습니다. 80 빼기 20은 60, 100일 더하기 48은 149. 이런 간단한 덧셈 뺄셈의 연습을 걸으면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머리도 살아나고 치매도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책병에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를 고요한 밤이 새롭게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걷기라는 어찌 보면 단순하고 진부할 수 있는 주제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저는 걷기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 평소에도 늦은 나이임에도 여기저기를 잘 걸어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피하고 약속도 줄이게 되니 근육이니 관절이니 모든 곳이 쑤시더군요. 걷지 않아서 걷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원체도 딴짓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하나를 하면서도 다른 것을 조물딱거리곤 하는데요. 걸을 때 하는 딴짓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뿐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생각도 특정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손주 생각, 영감 생각, 돈 생각, 용돈벌이에 도전해볼 생각, 어제 먹은 맛있는 칼국수, 다음 주에 먹을 음식 생각 등등 다양하죠. 이런 생각들을 마음 편하게 하다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머리가 늙는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유튜브를 포함해 정말 다양한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리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30분, 아니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걷기 위해 걸어보세요. 그리고 걸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력증, 우울증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맑아집니다. 결론이 길었습니다.
걷기에 관한 부분만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먼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사회, 우리 모두의 밝은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액 기부되는 멤버십 가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TV였습니다. 왜 요즘 들어 암 환자와 치매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왜 우울증 환자들은 줄지가 않을까요? 사실 대다수의 병은 움직이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걷기만 해도, 아니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걸어서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고 합니다. 2명 중 1명이 걸리는 국민 질병이라 불리는 암도 걷기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의 대부분은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들기 마련입니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질병은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경우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사실 식이요법을 가장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식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 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걷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만으로 변비도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속이 안 좋으신 이유는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한다면 환자는 그럼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 데 걷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도해 본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고 무엇을 먹는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뇌의 호르몬 균형도 무너집니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입니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집니다. 걷기로 기대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걷기를 언급하면서 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생활하기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 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란 뜻인 것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됩니다.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죠.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걸으면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걸으면 개선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란 뇌내의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 걸으면 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일단 걸어야 합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걸었으면 합니다.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매일 습관처럼 걷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항우울제를 최소량만 복용해 보세요. 치료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요? 생활습관병, 치매, 우울증,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이 모든 병이 걷기만 해도 낫는다면 왜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걷기를 장려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를 국민운동으로 보급하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한 밤이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질병도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준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료계는 오히려 곤란해하며 난색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온 국민이 본격적으로 걷기에 매진한다면 동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마스크 쓰고 다니던 코로나 때 역설적으로 마스크의 예방 효과로 얼마나 이비인후과 안이 텅텅 비었었나요? 대형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를 잃을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그 점 때문에 의회나 병원 협회의 눈치를 살피며 애써 말 꺼내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수능 사회과목 1타 강사 이지영이라는 사람은 1년에 수십억을 번다고 합니다.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일하는 이분도 꼭 의도적으로 걷는 시간만은 의도적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러닝머신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식이죠. 상류층일수록 더 걷기에 매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계의 번영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의식적으로 걸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오전 산책이 특히 더 좋다고 합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침 햇볕 받기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쬐기가 중요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내 시계의 한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 그대로라면 실제 시간과 체내 시간이 조금씩 엇나가게 됩니다.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의 쬐기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 쬐는 뒤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는 게 좋습니다. 잠에서 깬 뒤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다고 합니다.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불면증에는 약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수면제를 원하는 환자는 특히 고령자가 많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수면제 복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다리와 허리가 부실한 고령자가 수면제를 복용하면 밤중에 낙상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면 모쪼록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미 수면제를 손에서 놓기 힘든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걸으며 조금씩 복용량을 줄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니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꼭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외출을 준비하면 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좋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한번 거울 앞에 서보세요.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배가 불룩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 둘레에 내장 지방이 쌓여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서면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림으로 구두 뒷굽이 닳기 쉽습니다. 평소에 구두에 뒷굽만 달아 의아하셨던 분이 있다면 자세를 교정해 보셔야 합니다. 걸으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이유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포함한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약 1분 동안 최대한 몸 안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의미하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다고 합니다. 나이 또한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가 최고점이며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치이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 또한 걷기에 좋아집니다. 신선한 산소를 먹이면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의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여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이겨야 합니다. 이때 혈액에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제1의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의 출장 기관을 움직이면서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 기관입니다. 그러니 뇌의 출장 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릅니다. 최근에는 60에서 65세가 정년이므로 은퇴 후에도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 중에는 은퇴 후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일상을 활용해 걷기에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걷는 덕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혈색이 좋아지고 세로토닌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느낍니다. 후기 고령자인 75세 이상이 되어도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해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약이나 건강 보조제를 먹지 않고 오직 걷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걷기는 중요합니다. 요양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뇌졸중입니다. 그 다음은 치매인데요. 뇌졸중은 노화된 혈관의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혈관 노화는 나이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걷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병 때문에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도 평소에 부지런히 걷는 사람보다 잘 걷지 않는 사람이 걸리기 쉽습니다. 즉, 요양 보호가 필요한 뇌졸중과 치매는 걷기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뇌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손이나 발을 사용하면 뇌 내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됩니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살이 빠지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생활 습관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당뇨병 치료제는 대략 7개통이 있고 신약도 계속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체중을 먼저 감량해야 합니다. 체질량 지수 30의 혈당치가 높은 사람이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떨어뜨리면 혈당치도 확연히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인슐린 투어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료는 원인을 밝혀 병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80세 이상은 4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에도 건강 나이가 있는데요. 두뇌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앞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전조 증상을 보이지만 대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증세가 악화되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을 찾은 뒤에야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같은 연령대에 비해 기능이 저하된 젊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한 생활 습관병 증가와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치매와 가장 밀접한 질환은 당뇨병인데 당뇨병 환자는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의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진 치매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하며 걷기인데요.
이런 방식의 걷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본 국립장소의료센터의 연구 결과입니다. 걸으면서 계산하는 환자는 뇌에 쌓이던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즉, 머리를 쓰며 걷기가 요령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명 연장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다양한 신체 기관의 집합체입니다. 잘 걸으면 신체 기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뇌가 젊어집니다. 걷기를 통해 각 신체 기관의 젊음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곧 장기의 집합체인 우리의 몸이 젊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걸으면 암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발병 위험은 분명히 감소합니다. 당연히 수명도 연장됩니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좋은 점밖에 없습니다. 80 빼기 20은 60, 100일 더하기 48은 149. 이런 간단한 덧셈 뺄셈의 연습을 걸으면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머리도 살아나고 치매도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Yeah.